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피가 입술에서 흘러내리는 그 순간 어머니의 비명이 집 안을 찢었다. 이 새끼가 미쳤어. 내가 감히. 형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지만 내 가슴 속에는 이미 후회 대신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은행 지점장으로 매일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우리 형제의 식사와 교육을 책임졌다. 형은 나보다 5살 많아 이미 대기업에 취직해 독립했다. 그리고 나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째 되는 백수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프리랜서 작가 지망생. 하지만 가족 눈에는 그냥 집에서 빈둥대는 놈으로 보였을 테다. 그날은 설날 저녁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고 세배를 드리며 웃고 떠들었다. 그런데 형이 술에 취해 나를 놀리기 시작했다. 얘야, 동생아. 너 아직도 글쓰기 한다고? 그게 밥 먹여주냐? 차라리 나처럼 회사 들어가서 돈 벌어라. 평소처럼 가벼운 농담이었다. 하지만 그날 내 기분은 최악이었다. 최근에 투고한 소설이 또 떨어졌고 마음속에 쌓인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다. 형, 나도 형처럼 살고 싶지 않아. 형처럼 매일 상사한테 굽실거리며 사는 인생. 그게 뭐야? 내가 웃으며 대꾸했다. 모두가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덧붙였다. 아버지도 그랬잖아. 은행에서 평생 일하다가 결국 뭐. 어머니 바람 피운 거 알면서도 참고 사는 거. 순간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내 말은 농담이었다. 어린 시절 우연히 들은 소문, 그냥 가벼운 헛소리.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그 말을 했을까? 내 머릿속에서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 먼저 나서서 나를 노려봤다. 이 새끼가 진짜 미쳤어. 그런 헛소리를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게 왜 이렇게 커진 거지? 그냥 농담이었는데.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형이 주도했다.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야. 사과해. 하지만 내 안에는 오기가 솟았다. 왜 나만? 형도 나 놀렸잖아. 미안해.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면 왜 아버지가 저렇게 반응해?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형이 내 멱살을 잡았다. 너 진짜 죽고 싶어? 어머니가 울면서 말렸다. 하지만 이미 불씨는 지펴졌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너 집에서 나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었다. 나는 짐을 챙겨 형의 아파트로 갔다. 아니, 형이 쫓아낼까 봐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이게 다 내 탓인가? 아니, 그 소문이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마음속에서 의문이 피어올랐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늦은 밤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집으로 와. 아버지가 화 풀었어.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왜 가? 그 집에서 나는 항상 문제아였어. 대신 나는 그 소문이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다. 옛날 이웃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아줌마, 우리 어머니. 옛날에 다른 남자 있었나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건 내 아버지 직장 동료였어.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소문이었지? 소문이었어. 그럼 왜 아버지가 그렇게 예민해? 내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너 때문에 어머니가 울고 계셔. 내가 그 말을 꺼낸 순간부터 집안이 망가졌어.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고 피가 흘렀다. 이게 가족인가? 한마디로 무너지는? 그 후 나는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다. 작은 원룸을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글을 썼다. 하지만 밤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형을 이기고 싶었나? 아니,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 이 마음속 독백이 끝없이 이어졌다. 형은 나를 미워했다. 어머니는 중간에서 고통받았고 아버지는 침묵했다. 가족 전쟁의 시작이었다. 전쟁은 점점 커졌다. 내가 집을 나온 지 한 달 후, 형이 내 소설 원고를 훔쳐봤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내 컴퓨터를 해킹한 듯 했다. 얘야, 내 글 봤어. 가족 이야기잖아. 우리 집을 소재로 삼았어. 전화로 소리쳤다. 나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상상력이야. 하지만 사실이었다. 그 소설 속 주인공은 나였고 가족 비밀이 핵심 플롯이었다. 왜 형이 내 사생활을 침범해? 이게 복수인가? 내 안에서 분노가 솟았다. 나는 형의 회사에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다. 당신 직원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거짓이었다. 그냥 형을 괴롭히고 싶었다. 다음 날 형이 찾아왔다. 너 짓이야? 내 인생 망치려고 우리는 다시 싸웠다. 이번에는 이웃들이 말렸다. 형, 나도 내가 나 놀린 것 때문에 시작됐어. 왜 내가 소리쳤다.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때문에. 회사에서 조사받아. 어머니가 중재하려 했다. 둘 다 그만해. 가족이잖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너희들 때문에.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이 모든 걸 일으켰어. 한마디 농담으로. 병실에서 아버지와 대화했다. 아빠, 미안해요. 그 소문. 그냥 헛소리였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 소문은 사실이야. 충격이었다. 내 어머니가 옛 연인과 만난 적 있어? 하지만 끝났어. 내가 용서했지? 왜 지금 말해? 왜 그때 침묵했어?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 후 나는 형과 화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형은 거부했다. 너 때문에 내 커리어가 위험해. 나는 사과 편지를 썼다. 형, 미안해. 나도 상처받았어. 하지만 답이 없었다. 대신 어머니가 말했다. 형이 내 소설을 출판사에 보냈대. 복수로. 뭐? 내 원고를.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출판사를 찾아갔다. 그 원고는 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소설이 데뷔작이 될 뻔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이게 가족인가? 서로를 파괴하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글쓰기를 그만두고 카페에서 일했다. 밤마다 독백이 이어졌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해? 한마디로 무너지는 어머니가 자주 찾아왔다. 집으로 와기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형은 승진을 놓쳤고 나를 탓했다. 아버지는 퇴원했지만 가족 모임은 사라졌다. 어느 날 형이 갑자기 연락했다.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다. 형의 얼굴이 수척했다. 너 때문에. 아니, 나도 잘못했어. 우리는 대화했다. 어린 시절 추억,
서로의 상처. 형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화해는 쉽지 않았다. 내 원고, 미안해. 형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시작인가? 화해의 싹이 트기 시작했지만 새로운 폭풍이 몰아쳤다. 아버지의 과거가 드러났다. 어머니의 옛 연인이 나타난 것이다. 오랜만이야. 어머니의 전화 목소리가 떨렸다. 그 남자가 사업 실패로 돈을 빌리러 왔다. 내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하지만 아버지가 알게 됐다. 이게 다 내 탓인가? 내가 그 소문을 꺼낸 때문에 내 가슴이 무거웠다. 가족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진짜 전쟁. 아버지가 소리쳤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 내가 왜? 어머니가 울었다. 미안해. 그냥 도와주려 했어. 형이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옛 상처가 다시 터졌어. 나는 중간에서 갈등했다. 어머니를 탓할 수 없어. 하지만 아버지의 고통을 봐야 나는 그 남자를 찾아갔다. 떠나세요.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마. 그는 웃었다. 내 어머니가 나를 불렀어. 거짓말이었다. 아니, 진실일까? 마음속 의문이 소용돌이쳤다.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대화했다. 왜 그 사람을? 아직 감정이 남아.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옛 친구로. 미안해.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도 인간이야. 완벽하지 않아. 내 안에서 공감이 피어올랐다. 형은 아버지 편을 들었다. 이혼해. 이런 여자랑 못 살아의 충격적인 말이었다. 나는 반대했다. 형, 그만해. 가족이잖아. 우리는 다시 충돌했다. 이번에는 말싸움. 너는 항상 중립이야? 내가 시작한 일인데 형의 비난이 쏟아졌다. 아버지가 쓰러졌다. 이번에는 심근경색. 병원에서 우리는 기다렸다. 이게 끝인가? 한마디로 시작된 파국.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모두 내 탓이야. 나는 안아줬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탓. 수술 후 아버지가 깨어났다. 가족. 함께하자. 그 말에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나는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진짜 가족 이야기. 이 고통을 글로 풀자. 밤마다 독백. 왜 우리는 서로를 상처 주나? 사랑 때문에. 형과 나는 천천히 대화했다. 어린 시절, 너가 나보다 똑똑해서 질투했어. 형의 고백. 나는 놀랐다. 형도 나처럼.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 남자는 사라졌다. 돈을 주지 않자 포기했다. 가족 모임이 재개됐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과거는 잊자. 아버지의 말로.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었다. 다시 터질까? 전쟁은 잠시 멈췄지만 불씨는 살아있었다. 불씨가 다시 타오른 건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다. 내 소설이 출간됐다. 형이 보낸 원고가 받아들여진 거였다. 책 제목은 가족의 균열. 내용은 우리 집 이야기, 약간 각색된 버전. 서점에 진열된 걸 보고 충격받았다. 형이 왜? 복수인가? 형에게 전화했다. 이게 뭐야? 내 인생을 팔아. 형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시작했어. 이제 내가 느껴봐. 어머니가 알게 됐다. 형아가 왜 그런 짓을. 가족이 다시 분열됐다. 아버지가 화를 냈다. 둘 다 미쳤어. 나는 출판사를 찾아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가 없어요. 형이 내 컴퓨터를 훔친 증거.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형의 집으로 갔다. 형, 이게 가족이야? 서로 파괴하는 형이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메모가 붙어 있었다. 내가 먼저였어. 내가 먼저? 그 농담 때문에 마음속에서 자책이 이어졌다. 나는 책을 사서 읽었다. 내 이야기가 왜곡됐다. 어머니가 바람 피운 걸 강조하고 내가 문제아로 묘사됐다. 이게 형의 시선인가? 나를 그렇게 봤어? 어머니가 병들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모두 그만해 병원에서 중얼거렸다. 나는 형을 설득하려 했다. 책 회수해. 어머니 때문에 형이 마지못해 동의했다. 출판사와 협의해 책을 회수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온라인에 리뷰가 퍼졌다. 현실 같은 가족 드라마. 이 사건으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아니,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가족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가 말했다. 소통이 부족했어요. 우리는 털어놨다. 아버지의 용서, 어머니의 후회, 형의 질투, 내 오기. 이게 치유인가? 나는 새 소설을 썼다. 이번에는 화해 이야기. 가족의 재건. 밤마다 독백.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아. 형이 읽고 말했다. 좋아. 이번엔 같이 출간하자. 우리는 협력했다. 형의 마케팅, 내 글. 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있었다. 설날 모임에서 형이 농담을 했다. 동생, 이번엔 조심해. 모두 웃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조였다. 다시 시작될까? 전쟁은 끝난 듯 했지만 평화는 깨지기 쉬웠다. 평화가 깨진 건 어머니의 비밀이 더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 옛 연인이 다시 나타나 편지를 보냈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어의 충격이었다. DNA 검사 결과 그 아이는 내 이복 형제였다. 어머니. 왜? 내가 물었다. 어머니가 무너졌다. 미안해. 옛날 실수야. 아버지가 알게 됐다. 이혼하자. 차갑게 말했다. 형이 분노했다. 어머니, 어떻게? 나는 중재했다. 잠깐, 그 아이는 무죄야. 하지만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이게 끝인가? 한마디 농담이 여기까지. 나는 그 이복 형제를 만났다. 그는 20대 초반, 고아원에서 자랐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희망인가? 나는 가족을 설득했다. 받아들이자. 혈육이잖아. 형이 반대했다. 내가 왜 결정해? 우리는 다시 싸웠다.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형, 너도 나처럼 외로웠잖아. 이 아이도 그래. 형이 울었다. 미안해. 무서워. 아버지가 마음을 바꿨다. 함께 살자. 어머니가 감사했다. 우리는 새 가족원을 맞이했다. 이름은 민준. 그는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이게 재탄생인가? 시간이 흘렀다. 우리 소설이 성공했다. 가족의 재건은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말했다. 실화예요. 우리 이야기의 사람들은 공감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상처. 왜 이 모든 고통을 겪었을까? 민준이 가족에 녹아들었다. 형이 멘토가 됐고 아버지가 됐다. 어머니의 미소가 돌아왔다. 이게 진짜 가족인가? 상처를 넘어선. 하지만 밤마다 독백.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 조심해야 해. 전쟁은 끝났다. 이제 평화의 시대. 평화의 시대는 지속됐다. 우리는 함께 여행했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웃었다.
과거는 잊자 아버지의 말에 형이 민준을 데리고 낚시를 했다. 어머니가 나를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내 소설이 드라마화됐다. 가족 전쟁지라는 제목. 시청률이 높았다.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았다. 이게 의미인가? 고통이 누군가를 도와?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형이 결혼했다. 신부는 이해심 많았고 가족을 받아들였다. 결혼식에서 나는 축사를 했다. 형, 우리가 싸웠던 날들. 이제 추억이야. 모두 울었다. 민준이 대학에 갔다. 형들처럼 될게 그의 말에 뿌듯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노후를 즐겼다. 너희 덕분에 행복해. 나는 새 소설을 썼다. 한마디의 힘. 그 안에는 우리의 여정이 담겼다. 출간일, 가족이 모였다. 자랑스러워, 아버지의 말. 그날 밤,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해졌다. 이 마음속 독백이 끝났다. 가족은 영원했다. 상처는 치유됐고 사랑이 남았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 사소한 농담에서 시작된 전쟁, 그리고 재탄생. 의미는 간단했다. 소통하고 용서하라. 그게 가족이다.